꽃은 핀다. 범부 김정설 선생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철학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화백신문사 윤종현 대표는 범부 김정설의 흔적을 찾고 있다. 보면 풍류사상과 김범부 그게 기사가 승자가 돼야 그래서 내가 그 범부를 연구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코멘트가 중요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책을 보기 시작했다니까. 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휴가 되겠는데 다소사 범부하는 흔적을 다 답사를 했다니까. 답사하고 책도 보고 해도 이 책을 왜 못 봐? 누구라도 못 봤다니까. 범부 선생은 1897년에 경주에 태어나셔서 1966년 7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70세라 그러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 생애신데 그동안에 짧은 한국의 근대사를 다 경험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살 때부터 김계사라고 하는 그 지역의 큰 학자 밑에서 거의 약 9년 동안 우리 한학을 이제 익히셨고, 그래도 그분은 일본어, 영어, 독일어, 또 동양철학, 한국철학, 서양철학까지도 아주 섭렵을 하신 분이에요. 또 유교뿐만 아니고 도가, 도교, 불교까지도 아주 섭렵을 하셨고, 그 이후에 그 독립운동에 종사하셨던 안희재 선생님이 설립한 백산상회의 장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셔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셨다기보다는 청강생으로 지금의 교토대학, 경도대학, 그 당시에는 이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제국대학이란 거죠. 교토 제국대학과 또 동경에 있는 도쿄 제국대학에서 이제 청강생으로 근대 학문을 접으시고 일본의 여러 학자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년 시절에 범부 김정설 선생은 일본에 유학을 하시면서 그 근대 학문의 세례를 이렇게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밑줄로는 정치나 문화로서 어찌할 수 없는 세력을 폭력으로서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나 이런 어떤 세력으로서 힘이 강한, 그렇게 일본의 그 낭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범부 선생이 어릴 때 신동이라는 이야기가 도야마 밑줄한테 들어갔던 모양이다 보니까 범부 선생의 행적을 보면은 도야마 밑줄의 어떤 수하에 들지는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이분이 쓰신 업적들, 저작들 읽어보면 상당히 그 지식이 해박하고 넓습니다. 서양 철학뿐만 아니고 서양 문화사, 동양 철학,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는 칸트 철학이라든지 해겔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해박하게 공부가 되어 있으셨고, 특히 주자학과 양면학 같은 거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게 공부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45년 해방되기 직전에는 그 해인사에서 또 그 민족 독립을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승려들하고 같이 또 참여하셔가지고 1년간 또 감옥에서 수감 생활 하시는 그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신 경력을 갖고 계시죠. 네.
건강이 좀 약하셔가지고 경남 사천에 있는 이제 다솔사라는 절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양도 하시면서 우리 학문에 또 이렇게 깊이 침잠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1945년 해방되기까지 법무 선생님은 그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독자적인 학문의 세계, 사상의 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솔사 대학로는 범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천태종의 고위 승직자들과 교수들에게 강의를 했던 곳이다. 그렇게 최범술 스님이 1931년에 일본 대정벽을 마쳐 귀국하게 됩니다. 최범술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서울에서 그 만해 스님이 조직한 만당을 해체를 하고 이 다솔사에 계실 때 그때 범부 선생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범부 선생께서는 그 옥구를 치르기도 하고 이래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좀 학술 활동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철학 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부산에서 8.15를 생략한 1.5 구락부라는 것은 이제 클럽을 그 당시에는 이제 구락부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8.15를 생략한 1.5 구락부를 조직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그 독립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로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을 강의하는 건국 철학을 강의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고 범부 선생님은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건국 이념,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마련하는데 주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구상은 일제강점기 동안 그 일본 유학 그리고 국내에서 그 공부했던 그것이 바탕이 된 거죠. 3년 후에는 또 서울에 오셔가지고 올라오셔서 48년부터죠. 48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이 된 해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경세학회를 또 만드셔가지고 역시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건국의 방향을 또 강의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1958년에는 지금의 건국대학교에서 정치철학을 강의하는 그 강좌를 담당을 하시게 되고 그 해에 이제 동시에 건국대학교에 이제 설립이 되는 동방사상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모든 그 학자들, 석학들하고 두루두루 교류를 하시면서 그야말로 동서양의 사상 철학의 무불통지의 그런 자세로서 많은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 동방학을 이렇게 강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범부 선생의 그 해박한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후일 범부 선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하늘 밑에서 가장 밝았던 머리를 갖고 계셨다. 요즘 말로 보면 천재였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박남강기에 그때 천재이셨다 이렇게 모든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회고를 하십니다. 해방 이후에 범부 선생님께서 손자들이나 지인들과 같이 산책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가지고 사색도 하고 많은 고민도 하고 범위도 하신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고 이게 민의원 국회의원 되셨을 때도 이 길을 매일같이 걸어 다니시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매일 고민하셨던 자리입니다. 범부 김정설은 1955년 59세의 나이에 계리막숙의 학장을 지냈다. 계리막숙은 후에 대구대학과 통합되어
현재 영남대학교가 되었다. 경상북도 정치학과. 그래서 이 이승만 정권 시절까지는 그 활발한 활동을 하셨죠. 계룡대학교 학장도 지내시고 뭐 건국대학교 동방연구소 이런 활동, 학문적 활동과 사회 활동이 겸비되는데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탄생한 지 5도를 맞이하는 10월 17일 오전 10시 중앙성광장에서는 이제 신생국가가 되면 그 국민들, 근데 그 근대 이후에 우리 국민국가라 그러죠. 국민국가. 만들어진 어떤 국민, 만들어진 백성, 만들어진 나라, 그 국민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이 된 통치 철학이 있어야 되고, 구심점이 있어야 되죠. 동방르네상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방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전적 그 의미의 한국의 전통 사상을 어떻게 현대적 의미로 다시 부흥시킬 것인가. 그 점에서 이제 본부는 화랑과 풍류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그 부분은 화랑도였죠. 화랑이 가졌던 그 원리나 이념 같은 화랑도, 또 그것이 기반했던 풍류. 이런 점들을 어떻게 살려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이 세계사 속에 어떻게 우뚝 설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이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 핵심은 이제 한국인의 멋, 풍류,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진 톡톡한 그 에토스, 지극한 정에서 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풍류에 포함이 되고 그 본부가 구상했던 한반도 동방르네상스의 아주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